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이초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린 채널 핵인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계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이 변화의 결과는 긍정적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30%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전력 공급을 다른 발전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발전 설비를 늘리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재생에너지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는 저장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는 낮이나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에는 그 증가하는 소비량에 맞춰 발전량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그 발전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전력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 화석연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LNG 발전을 늘리는 이유죠. 그런데 가만 보면 태양광이 보조고 LNG가 주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평균 이용률은 15% 내외입니다. 평균적으로 24시간 중에 3-4시간 밖에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일정한 양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려면 나머지 20시간은 LNG 발전소가 돌아야죠. 아무래도 모양새가 태양광이 LNG를 보조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독일의 사례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독일은 일찌감치 탈원전을 천명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 시도했습니다. 원자력의 비중은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변국들과 전력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넘치는 전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국에게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전력망이 통째로 불안정해지니까요. 어둡고 바람도 없는 날에는 부족한 전기를 질 낮은 석탄의 한 종류인 갈탄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안 쓰고도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거대한 전력 저장시설 ESS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말했듯 아직 국가 단위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한 저장소를 설치할 만한 기술도 경제적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배터리 중 가장 큰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전국 자동차의 배터리를 모두 모아도 우리나라 피크 전력 시간 15분도 감당을 못합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개발한 파워팩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피크 시간의 전력 15분치를 저장하는데 자그마치 6조 원이 듭니다. 이지스함 5대 또는 풀옵션 소나타 15만 대 가격입니다. 몇 시간치를 저장하려면 수십조 원이 들고 태풍이라도 불어서 며칠씩 전력을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수백조로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SS도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처럼 몇 년 쓰다 보면 용량 떨어집니다.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때마다 수십조, 수백조를 또 투자해야 합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양수 발전입니다. 전력이 남을 때 아래쪽 저수지에 있는 물을 위쪽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려둔 물은 나중에 수문을 열어 다시 전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수발전소를 포함해서 7개의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발전은 수몰 지역으로 파괴되는 환경 문제 그리고 부지 확보 문제로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저장이 어려우니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백업용 화력 발전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석탄을 점차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현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LNG 발전을 함께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화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재생에너지를 평가할 땐 그게 경제성 평가든 환경 영향 평가든 보조 발전원과 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이런 간헐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 중 하나죠. 18개월마다 연료 재장전 및 정기 점검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24시간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해 떴을 때 바람 불 때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지만 이 당연한 게 태양광이나 풍력에게는 당연하지 못한 일이죠. 따라서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자력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알아보는 핵인싸 채널, 오늘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이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